자, 문학 갑시다. 문학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좀 미리 적어놨고, 이놈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학이 분명히 독서보다는 쉬운 거야. 그런데 도 불구하고 시간은 또 시간대로 쓰고 은근히 오답률이 높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제거해가지고 이제 실제 수능 볼 때는 부드럽게 흘러가서 25분 근처로 풀고 안 틀리고 깔끔하게 100점 받고,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 일단 기본적인 얘기는 요 문학이란 놈은 표시할 때 주제를 거기다가 쓰든가 아니면은 뭐 머릿속에 집어넣든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모 중에서 주로 세모를 표시한다. 그 다음에 독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문학 문제에서 가장 적절이라고 출제했다는 얘기는 끝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답을 주겠다. 이런 시그널이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먹는다. 자, 그 다음 문학에서 답을 주는 방식은 거의 대부분이 이쪽이지. 핵심 인물이 핵심 사건을 한다. 요거를 찾아내는 게 문학의 주제인데, 답을 만들 때 거의 대부분은 요 핵심 사건을 가지고 동그라미 세모를 만드는 거. 그런데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이번에도 3문제를 줬지. 아마도 저게 오답률 상당히 높을 거고, 선지를 봤는데 동그라미 세모가 걸러지지 않아. 그러면은 빨리 머릿속에서 인물 가지고 장난질을 쳤네, 주체 바꾸기네 하고서 얼른 핵심 인물하고 바꿔가지고 훈련을 해야 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답지 고르는데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아마도 저기 26번인가? 저기 오답률이 제일 문학에서 높은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특정한 시간 공간, 이번에도 시간 공간 가지고 무려 3문제인가 4문제 답을 줬지. 그러니까 맨날 그 밥에 그 나무를 내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표시가 안 되든가 기억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답지가 잘 안 골라지는 게 문학이니까 한번 독해, 그 다음에 답이랑 연결되는 지점, 이거를 좀 가볍게 쳐다봅시다. 일단 고전 소설 먼저 봐봐. 자, 고전 소설에서 문학이 독서랑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문학은 여러분이 찾을 필요가 없어. 이미 출제진들이 중요한 부분에다가 기호를 표시해놨다고. A, B, C, D, 기역, 니은, 꺽쇠 A,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놈들만 잘 표시하고 나머지는 눈으로 쓱 지나가면 돼. 그래야 빨리빨리 읽고 풀 수 있어. 어차피 거기서만 답을 주겠다. 그런 시그널이니까. 물론 소설에서는 맨 앞에 핵심 인물 정도는 찾아줘야지. 그래서 여기 역시 맨 앞에다가, 자, 이때 예부상서 질량을 황제가 가장 총애하시니 이 새끼는 교만 방자하다. 질량, 이 새끼 세모로군. 자, 그 다음에 정상서 동그라미, 일찍이 질량이 소인인 줄 알고 있었다. 자,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지만 대단히 잘 출제하는 게 특히 고전 소설에서 알고 있었다. 거기 둘째 줄에 알고 있었다 밑줄 치고 KNOW라고 크게 쓰라고.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정상서 동그라미가 질량 세모를 얘는 나쁜 새끼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정상서가 마침 황제한테 못 온 날 이 새끼가 어떻게 모략을 해가지고 유배를 보냈지. 요게 첫 번째 장면의 끝. 별 얘기 없지. 자, 그 다음에 눈으로 빠르게 읽으면서 대화 부분 쳐다보고, 여러분은 기호 부분. 자, 기억은 정상서가 병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거짓말하는 부분이니까 기억에다가 세모. 그 다음에 쭉 읽었더니 니은, 여기 이제 답하고 연결되는 거지. 황명이 급하오니 수의 행장 차리소서 해갖고 얼른 유배 가라. 역시 세모. 그 다음 디귿, 유배 가서 죽었지. 그래가지고 가족에게 알리는 장면이니까 디귿도 역시 세모. 그래서 지문에다가는 지금은 연습 게임이니까 맨 앞에 질량에다가 세모 치고 정상서에다가는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둘째 줄에 알고 있었다 영어 하나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한 곳에다가 세모 치고 이 정도면은 첫 장면에 나오는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중략 줄거리가 나오는데 중략 줄거리를 열심히 읽으면 안 된다 그러지. 눈으로 빠르게 읽고 맨 끝에 줄만. 그래서 맨 끝에 줄 호황 세모가 침공하자 정수정 동그라미하고 장현 동그라미가 출전. 이 장면은 정수정이 호황 세모 새끼를 물리치는 장면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자, 그리고 요 뒤에 장면은 똘똘한 사람들은 기억날 거고 그 수능완성 3회인가 4회에 있는 그 정수정정 그냥 EBS 지문 그대로지. 그래서 대원수 동그라미가 호황 세모에게 승리하였다. 보통 소설에서는 맨 앞에다가 핵심 사건 같은 걸 갖다 줘. 그래서 두 번째 장면은 정수정이 호황 세모 새끼를 이겼다. 핵심 사건을 주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굵은 글씨도 뭐라고? 답에서 주는 거니까 굵은 글씨 하는 거지. 그래서 진량의 귀양지가 어디냐? 진량 아까 나쁜 새끼. 찾아가가지고 진량 목을 뱉지. 그래서 두 번째 장면은 역시 진량이라는 세모 새끼 목을 잘랐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장면은 남편 장현. 그 앞 장면에 보면 이제 그 홍계월전하고 똑같지. 그래서 남편을 잡는 장면. 그래서 남편을 처음에 목을 잘라라 그랬다가 겁주려고 한 건데 이 새끼 진짜 잘리는 줄 알고 막 쳐울지. 그래갖고 마누라 제발 살려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그럼 뭐 죽진 않고 일단 맞아 그래가지고 곤장 열대를 존나 세게 때렸지. 그게 앞장면에 있었고, 자 이제 돌아와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이르는 장면이지. 태부인이 듣고 통분하여 말하기를 너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마누라한테 처맞고 오냐 병신아 이러고서 욕을 듣는 장면. 그리고서 태부인이 이제 정수정에게 편지를 보냈지. 그랬더니 굵은 글씨 이때 정수정은 전쟁에서 장현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하다 에다가 크게 세모 쳐놓고 뭐라고 쓰냐면은 저번 6월달에서도 6월달 고전소설 1번 문제에서도 셋째 부인 나쁜 년이 시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부끄러워하였다 라고 심리 부분을 답에서 물어봤지. 걔하고 똑같아. 여기도 역시 주인공 정수정이 남편을 때렸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 그래가지고 젠장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심사가 답답하더라 하는 세모를 갖다 놓고 아다시피 1번 문제 답이지. 2번인가? 자, 어쨌든 세 번째 장면은 남편 장현하고 그러다가 맨 끝에 어떻게 했다고? 태부인이 용서해가지고 둘이 다시 사이가 좋아졌다. 끝. 요게 두 번째 장면의 핵심 인물과 핵심 사건이라고 되는 것이고 자, 18번을 볼게. 자, 18번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물 문제를 출제하면 6월달 시험처럼 핵심 인물을 주거든. 근데 지금 구모에서는 1, 2, 3, 4, 5에 핵심 인물이 아무도 안 나와. 전부 다 엑스트라 새끼만 갖다 놨어. 오라? 이런 건 어떻게 찾지? 그럼 뭐 해야 돼? 핵심 사건을 찾아야지. 핵심 사건을 찾아야지. 그래서 핵심 사건 4번 보니까 진량 새끼를 벌을 주었다. 진량 새끼를 벌을 주었다. 누가 줬어? 정수정이 벌을 준 거지. 그래서 18번에 4번 답지 한복 X 쳐놓고 크게 5글자 뭐라고 써야 돼? 주체 바꾸기라고 쓰라고. 수능날도 지금 여기서도 3문제 갖다 놨고 보통 문학에서 주체 바꾸기를 2개 정도를 주게 되니까 이게 지금 주체 바꾸기가 3개가 돼갖고 이번에 문학이 어려웠던 게 주체 바꾸기가 무려 3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모가 잘 안 되는 게 답지가 한 2개 정도 있지. 그래서 그런 놈들을 이제 눈에 익혀놨다가 실무 풀 때 연습하고 수능날은 이 새끼 이렇게 장난쳤네 하는 것들 확인하고 얼른 먹어줘야 돼. 자, 그게 18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1번도 역시 잠깐 쳐다보면 아까 그 심리 문제. 그래서 4번 답지 보니까 심사가 답답한 정수정은 보기에 보면은 첫째 줄에 영웅, 둘째 줄에 효녀, 셋째 줄에 여성. 그래서 남편하고의 일이니까 이거는 부녀자의 일이었지. 그런데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다. 땡. 그래서 영웅 X 쳐놓고 부녀자로서의 모습 이렇게 찾으면 될 것이고,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 21번에다가는 아까 요 놈을 써놔. 지문 읽을 때 심리 부분은 반드시 표시한다. 고소든 현소든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답에서 반드시 보답을 한다. 자, 우린 넘어가서 현시 갑시다. 자, 두 번째 건 아다시피 EBS였고 첫 번째 거는 낯선 시였는데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쓰는 게 더 빠르니까. 자, 미리 좀 써놨고, 자, 가는 우리가 현대시를 읽을 때 항상 나에서 출발해가지고 대상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 대상은 거의 대부분 제목에 있지. 그래서 별 쳐다보면서 맨 끝에 봤더니 얼어붙는 바람, 세모 속에서도 우리는 별 동그라미, 꽃 동그라미, 희망을 얻을 수 있다. 박두진이라는 시인 자체의 주제가 전부 이거지. 일제시대의 청록파 시인이 돼가지고 시대 상황은 좋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 박두진 시의 주제 그대로 갖다 놨고, 표현법은 맨날 나오는 반복 이미지에다가 맨 끝에 뭘 갖다 놔서 꽃과 같이 해서 비유법에서 거의 90% 이상은 직유법을 출제한다. 그럼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신경님의 길 하는 순간 수능 특강 이러면서 한 10초 정도 머릿속에서 얘를 생각하고 지나가야 돼. 자, 수능 특강 배울 때 아마 신경 썼을 거고, 거의 대부분 99%의 시는 내가 대상을 쳐다보면서 느끼는 거. 그런데 신경님의 길은 대단히 특이하게 얘가 얘한테 가르침을 주지. 대상이 나한테 가르침을 주는 방향성이 거꾸로라고. 그래서 주체 바꾸기 문제를 2개나 출제한 거라고. 거꾸로라서.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지. 길이 중요한 거. 그래서 그 EBS 요 구모에서 요 방식 잘 머릿속에 갈무리 해놨다가 이제 수능날 요런 방식으로 거꾸로 주는 애 요거를 낯선 시에서 만나든 또는 EBS에서 만나면 바로 주체 바꾸기 문제 주워 먹어야 돼. 시그널을 준 거니까. 자, 내용은 별거 없지. 길이라는 게 우리한테 순리를 깨달아라, 진리를 깨달아라, 겸손을 깨달아라, 이거를 알려주는 시였고, 역시 표현법은 반복 이미지에다가 길이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의인법, 요게 핵심 표현법이었고, 자, 다는 편지라는 수필이라서 쭉 쳐다봤더니 이제 수선화 그림 이걸 봤더니 살짝 슬펐다. 그게 앞에 부분 얘기 잠깐 나오고, 그 뒷부분 얘기는 역시 백석의 주제 고향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맨 끝에 보니까 무려 4번에 걸쳐 가지고 직유법을 줬지. 그래서 밑에서 한 8개 줄 굵은 글씨 써놨지.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이다. 그 다음에 별 같은 이야기,
살쾡이 같이, 여우 같이. 그래서 무려 직유법 2개, 의인법 1. 걔네들은 전부 다 무슨 법? 비유법이지. 근데 비유법이라고 쓰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니까 22번의 정답 1번 빗대어 표현한다. 거기다 밑줄 치고 비유법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어지간하면 비유법은 직유법을 출제한다. 그건 까먹지 말고 수능에서도 써먹으시기를. 자, 여기 문제는 3개를 할 건데 23번부터 잠깐 쳐다보면 그 4번 답지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서 내적 성찰을 이끌어낸다. 내적 성찰을 이끌어내는 거의 주체가 누구라고? 길이라고. 거기다 사람들 X 쳐놓고 5글자 주체 바꾸기. 대단히 특이한 시야. 일반적으로는 화자가 얘를 쳐다보면서 뭘 느꼈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화자는 가만히 있고 얘가 알려줬어요. 방향성이 거꾸로라고. 방향성 거꾸로 줬다는 얘기는 답에서 주체 바꾸기를 묻겠다. 강한 시그널. 요런 거를 놓치지 말고 기억을 해놓으면 나중에 실무 풀 때도 여러 번 보게 될 거고, 이제 당연히 수능 볼 때 주체 바꾸기 몇 문제 낸다고? 보통 2문제 출제한다고, 문학에서. 17개 중에 2개. 근데 그 2개가 뭐야? 킬러 문제지. 여기서도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23번, 26번 오답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그놈들을 잘 주워 먹으면 그냥 쉬운 문제였네? 이러고 가는 거고, 문제 풀 때 야 이게 답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했고 한참 걸려서 풀었으면 그럼 이제 수능날도 위험해지는 거고, 부모를 괜히 열심히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시그널을 던져주니까. 자, 26번도 잠깐 확인. 사실은 똑같은 답지지 거의. 수능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내용 갖고 답을 주면 안 돼. 그냥 여기는 구모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주체 바꾸기 연습시켜주나 보다. 이러고 지나가면 돼. 그래서 4번 답지 보니까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 아니고 길에게 복종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역시 4번 답지 길에다가 밑줄 치고 주체 바꾸기 라고 쓰라고. 자, 그 다음에 여러 번 얘기했던 요거를 또 어딘가 안 까먹을 곳에다가 적어 놓고 무려 이번 시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문제를 이답지를 줬다고. 보통은 문학에서 주는데 지금 4번, 5번 문제에서 독서 문제에서도 이답지를 준다고. 그래서 보통은 3문제 정도를 문학에서 주고 1문제 정도를 독서에 주는데 이번에는 무려 6개나 줬다고. 까먹지 말고 이 5개의 선지, 대비, 대조, 상반, 전환, 변화 어렵지 않지. 그냥 그거 기억을 해놨다가 나오면은 답이다 이게 아니라 나오면은 반드시 체크하는 거라고. 동그라미 세모가 되는지. 적절한 걸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은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6번에 4번 답지 보면은 제 뜻을 굽혀서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은 뭐 비와 대비된다. 그 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를 확인을 반드시 하시라. 자, 그리고 27번에서도 또 대비가 나오지. 27번에서 또 대비가 나오고 얘는 그 대비 답지 이것부터 먼저 볼게. 일단 육보름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 자, 당신의 경험도 역시 고향에 대한 경험이니까 동그라미고, 글쓴이의 경험도 역시 당연히 동그라미고. 그럼 대비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동그라미 세모가 될 때만 동그라미 세모가 될 때만 이 5개의 선지는 적절한 게 되는 거고, 27번의 3번처럼 동그라미 이러면은 대비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놈들을 반드시 체크하는 거를 연습을 한다. 자, 더하기 27번 문제는 자, 문학의 복이 뭐라고 그랬어? 얘도 또 하나의 글이라고 그랬지. 자, 국어 영역에서 글이라는 건 반드시 뭘 준다? 주제를 준다. 근데 그 주제는 거의 90% 이상 어디 있다? 맨 끝줄에 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마지막 줄, 독자는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경험하게 된다. 자, 삶의 양면성, 이게 이제 핵심어가 되는 거고, 27번에 3번 답지를 보면은 일단 일치가 틀렸지.
당신 동그라미와 글쓴이 경험 동그라미가 대비된다. 일치를 틀리게 해놓고 얘들아 이거 검산해봐. 핵심어 있나 없나 확인해 라고 양면성을 보여준다. 얘만 양면성이라는 핵심어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기출 아직도 70일 남았으니까 기출 연습하면서 문학 보기에서 핵심어랑 연결하는 거 자꾸 훈련을 해보려면 수능날 검산까지 한 방에 끝나는 거야. 남들이 보기 문제 어려워하고 틀릴 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 힌트로 한 번 거르고 핵심어 힌트로 2번 거르고 그럼 게임 끝나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가 끝났고, 자, 세 번째 낯선 현소로 갑시다. 자, 낯선 EBS 아닌 게 나오면은 할 수 없이 출제진도 부담이 돼. 그러므로 뭘 준다? 뒤에 보기에서 주제를 주는 거야. 그래서 낯선 소설 자, 31번의 보기에서 미리 주제를 주는 거야. 얘들아, 소설 어렵지? 주제는 알려줄게. 그래서 첫째 줄에 억압 세모하고 자유의지 동그라미 요거를 지문에서 찾아봐 라고 주는 거라고. 그래서 읽어봤더니만 역시나 맨 앞에 뭘 줬어? 맨 앞에 나라는 안에 있는 서술자. 항상 나냐 나 아니냐 이거 찾으라고 했었지. 그래서 그놈 가지고 역시나 1번 문제 답을 줬지. 안에 있는 서술자가 여기 보면 대화가 거의 없지. 그래서 안에 있는 서술자가 심리를 많이 얘기한다. 그놈 가지고 답을 주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세모를 연결을 해야지. 이 양반은 집에 있으면 동그라미에 세모래. 집에 있으면 세모였고, 바깥에 거리에 나갔더니 동그라미였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맨 아래줄 보면은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나의 산책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했다. 아까 변화, 변질 뭐 똑같은 거지. 근데 어떻게 변질됐냐면 누룩 반죽처럼. 자, 누룩이라는 시도 우리는 기초에서 이미 공부한 바 있고, 자, 누룩이라는 건 동그라미야 세모야? 누룩이 뭘 만드는 거야? 술 만드는 거지. 그래서 본인은 시에서는 이제 썩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썩은 게 아니라 뭐지? 젠장. 상하된 건가? 발효. 아, 발효. 오케이. 자, 발효가 돼가지고 좋게 변하는 거니까 걔는 시에서는 썩는다고 했지만 사실 발효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술이라는 동그라미. 여기도 역시 산책이 동그라미가 되어가지고 마치 뭐처럼 누룩처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2개 정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표시했어야 하는 것은 뭐? 심리 까먹지 말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장면의 한 8째 줄 보니까 그때부터 나의 괴로움은 비롯되었다. 그래서 나는 방에 있으면은 괴롭다. 겨드랑이가 이상하다. 자, 그랬다가 맨 마지막 줄 나는 부끄러웠다. 바깥에 나와갖고 날개가 있었는데 날개가 굉장히 작아. 그래서 내가 자유를 향한 의지는 크지만 그거를 남에게 보여주기는 좀 부끄럽다 하면서 끝나는 거. 같은 심리에다가 표시까지 하면 게임 오버가 되는 내용. 그래서 얘는 소설이 이렇게 어려우면 의외로 문제는 동그라미 세모로 간단하게 풀리게 줘.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될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고전시가 갑시다. 고전시가는 계속 얘기하지만 그 동그라미 세모 중에서도 어디 세모에다가 주로 표시한다. 속세하고 간신새끼 둘 다 자연 친화이시니까 속세 세모 요거를 찾으라는 얘기지.
자, 가봅시다. 자, 첫 번째 거는 EBS하고 기출에 워낙 많이 나온 어부단가였고, 자, 첫 번째, 세 번째 줄 인세 세모를 다 잊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둘째 줄 십장 홍진 세모가 얼마나 가렸냐. 나머진 전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일로형의 소유정가라고 살짝 낯설게 보이지만 그냥 자연 친화니까 쭉 쳐다보면서 세모 찾는 건데 세모가 없네. 그냥 자연 속에서 해피하게 잘 놀았어요. 끝. 이런 대단히 간단한 시였고, 문제에서 잠깐 확인을 좀 해보면, 자, 32번도 아까 여기 있네. 32번도 여기에 있네. 그래서 그 32번의 4번 답지 인식의 변화를 촉구한다. 지금 그 두 번째 시 같은 경우는 세모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올 동그라미. 즉 변화될 만한 게 없다고. 그래서 그놈을 얼른 찾으라는 문제. 그냥 자연에 왔으니까 즐겨라. 자, 그 다음에 34번도 오답이 상당히 좀 높을 텐데 요게 요즘 스타일이지. 일단 34번 잠깐 쳐다봐. 34번에 2번 선지를 잠깐 쳐다보고 이게 요즘 스타일이니까 문학에서 살짝 어려운 문제. 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빠져나갈 건가, 그거를 좀 1분만 고민해보고 칠판에 써줄게. 자, 일부러 좀 길게 시간도 준 거고, 실제 17문제 중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를 요 스타일로 출제해. 작년부터. 기출문제 이런 거 거의 없음. 거의 대부분 동그라미 세모로 끝나든가 아니면 주체 바꾸기 하든가 이 정도였는데, 작년부터 이제 문학에 살짝 난이도를 높이면서 선지에서 동그라미 세모가 잘 안 보이게끔, 그냥 동그라미인데 답, 세모인데 답. 자, 문제는 그런 애들을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문학의 맨 끝에 문제니까 솔직히 시간이 후달달하지. 실제 수능이었다면,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택 풀고 그다음 문학 풀고 독서 푸는 이런 사람이라면, 아, 젠장 요 34번이 빨리 걸러져야 문학 독서로 들어갈 텐데 답이 안 보여. 이게 연습 게임에서 답이 안 보이면 젠장 하나 틀리고 말지 이럴 텐데, 수능날 그게 돼 안 돼? 잘 안 되지. 한 문제 그것도 무려 3점짜리니까 목숨이 걸렸다고. 그래서 못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되고 트렌드가 바뀐 거야. 자,
당연히 문학 문제니까 선지에서 동그라미 세모를 표시하는데 안 되는 게 하나에서 두 개 나온다고. 안 되면 뭘 해야 돼? 답지를 좁히라고. 보기의 핵심어로 좁혀. 자, 34번의 보기 역시 맨 끝에 보니까 뭐라 써 있어? 흥취 있는 삶을 사는 어부를 형상화한다. 그래서 흥취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고 그 다음에 1, 2, 3, 4, 5를 봤더니 2번에 흥취 4번에 흥취 이런 식으로 핵심어로 좁히라고 2번, 4번으로 좁히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빠르게 동그라미 세모를 찾는 문제가 아니로군. 뜻이 달라진 거를 찾는 문제로군. 즉 어려운 문제로군. 머릿속에서 빠르게 여기까지 가야 돼. 그래야 2번 선지 추풍은 뱃놀이의 흥취 얘는 맞지. 자 그런데 강풍은 지문을 봤더니 맨 밑에 강풍이 불어가지고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인다. 대단히 어려운 얘기 아니고 산이 여기 있고 배가 여기 있었는데 배가 하도 빨리 지나가가지고 배가 여기로 갔다고. 그래서 원래는 앞산이었는데 배가 여기 갔으니까 이제 뒷산이 됐다. 즉 강풍 is fast. 이게 이 내용의 실체라고. 즉 강에서 산으로 옮겨갔어요. 땡!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배가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앞에 있는 산이 뒤에 있는 산처럼 보이더라. 기껏해야 그런 내용. 그러니까 요 다른 뜻 찾기 문제라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내지 못하면 그냥 해설지 보면은 뭐 몽땅 1, 2, 3, 4, 5에다가 이것저것 해설 써놨겠지. 그러니까 해설지를 뭐 한 번 정도는 봐야지. 특히 EBS 해설지 이건 뭐 나름 오피셜이니까 그놈을 이제 문제에 갖다 놓고 해설지 갖다 놓고 한 번 정도 쭉 쳐다보는 건 의미가 있는 건데 문제는 해설지처럼 푸는 거는 수능 날은 하기가 힘들지. 그 사람들은 이미 문제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거 온갖 것 다 해가지고 한 지문에 그 EBS 국어 강사 몇 명이야? 한 30명 넘지. 연구원들까지 한 5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해설지를 쓸 거라고. 그걸 수능날 여러분이 할 수 있나? 못하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나름대로 학생의 입장에서 지문에서 표시할 것, 그 다음 문풀에서 내가 빠져나가는 방법, 이런 그 솔루션들을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또는 다른 인강 이런 것들 참고해가지고 뭔가 자기의 솔루션을 만들어야 돼.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그게 구모를 대하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오늘이 수요일이고 목, 금, 토, 일 사실은 딴 거 하지 말고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야. 수학, 뭐 탐구 이런 애들도 뭔가 이런 것들을 잘 갈무리를 해가지고 요즘 트렌드가 뭐가 있나, 그 다음에 내가 기본적인 거를 내가 놓친 게 있나 없나 이런 걸 잘 확인하고 어딘가에다가 정리해 놓는 작업, 요게 되면 그럼 이제 게임 끝나는 거지. 자, 시간 관계상 문법 잠깐 갑시다. 문법 잠깐 출발. 자, 문법 하는 사람들만 보면 돼. 문법 손 한 3분의 1은 되네. 오케이, 잠깐 봅시다. 거기 문법의 첫 번째 거기 보면은 문법은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쇼 라고 써 있지만 이거를 다 읽고 풀면 안 되지. 그래서 절반 읽고 35번 풀고 그래서 구성적 측면, 의미적 측면,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요거를 찾아내는 간단한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는 맨 끝부분 필수 부사어 문제. 그래서 36번에서는 필수 부사어를 잘 찾으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고, 자 37번이 이제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이런 문제였는데, 자 37번에다가 문법 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문법의 기본 요거 써놓고
자, 문법이란 놈은 한국말의 특징, 접어줘, 접사, 어미, 조사, 저놈 가지고 답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제가 문법 요소니까. 명사, 뭐 대명사 이런 거 갖고 답을 주기가 힘들다고. 거의 대부분은 접어줘. 자, 그 다음에 여기 37번하고 38번 문제 둘 다 마찬가지 문제인데 동사, 형용사를 걸러내 가지고 기본형을 쓸 수 있으면 대단히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37번이 왜 어려웠냐면은 시라는 게 높임 선언할 어미가 있지. 그런데 갈증이 가시다. 그래서 갈증이 가시다. 여기까지가 그냥 간이 된 거지. 시가 높임 선언할 어미가 아니라고. 그게 그냥 간이었다고. 그래서 가시, 겟. 그래서 선언할 어미, 종결 어미. 그래서 선언할 어미 2개와 종결 어미 하나가 사용되었다. 끝. 알고 보면 대단히 간단한 문제인데 이제 실제 상황에서 앞에 시 저거 높임 선언할 어미인데 어른이 가시였다 라고 착각하는 순간 날아가는 거지. AV 동사 형용사는 기본형만 잘 찾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다. 자, 다음 문제도 똑같아. 38번도 예를 들어서 그 4번 답지에 놀라다 얘가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아리까리하지. 그래서 고1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게 동사, 형용사 이놈들은 뭐라고? 얘네들은 구분할 때 명령형, 청유형, 뭐뭐 하려고, 그 다음에 현재형 어미는, 관형사형 어미 은는 이렇게 되면은 동사. 그래서 놀라다 얘는 동사였지. 그래서 기억 뭐라고? 형용사를 찾아라. 근데 4번의 기억은 놀라다니까 동사지. 땡.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걸러내야 된다고. 이게 안 걸러지면 1, 2, 3, 4, 5번 답지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적어놓고 문제 풀 때 자꾸 적용을 하고 이러면은 실전에서 문법은 거의 뭐 6분 컷 이 정도 되면서 안 틀리는 여러분만의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37번, 38번 이놈이 오답률이 높을 거고 그런 애들을 내가 1분에서 1분 30초 사이에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 건가, 그 놈을 문법 하는 사람들은 고민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3판 요 정도는 그 5문제짜리 모아놓고 한 7분 컷, 8분 컷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해야 돼. 그러면서 빈칸 채우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뭐 문법을 또 시작해야지. 그럴 필요는 없고 이제 이미 서너 바퀴 도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만 주의를 하면 큰 무리가 없을 예정.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이번에는 이제 문학 가지고 문법까지 잠깐 한번 살펴봤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분석과 해설이었는데 내용도 알려줘야 되니까 해설을 나름대로 한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하는 작업, 이 작업이 마무리가 돼야 돼. 이번 주는 딴 거 필요 없고 구모만 붙들고 계속 늘어져도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딴 거 이것저것 할 필요 없다. 물론 뭐 수업 시간에 하면 뭐 그건 따라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 혼자 공부할 때는 그냥 구모만 하라고, 아예 외워버리라고. 그게 여러분이 할 일. 자, 일단 휴식.